축제가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노출과 음란한 행동들이 문화로 탈바꿈되는 상황을 심히 우려한다며 퀴어 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어라이즈 전도대회가 영국은 물론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전도자들이 참여해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도대회 참가자들은 복음을 들은 이들이 주님께 인도되기를 바라며 2019년에 있을 다음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에 대해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경우 사회가 아닌 군대 내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공전 상태를 끝내고 새 의장단을 선출하며 7월 국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도덕에 있고 진보의 가치는 정의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정치적 이해 득실이 먼저일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하나같이 쟁점 법안들이라고 하는데 각기 정당이 표방하는 진영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국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이번만큼은 이것이 우선순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가 올해도 또 시민들의 공간인 서울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소년 참가자는 더욱 늘었는데 음란, 음주 등 불법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의를 탈의한 여성이 광장을 활보하고 변태적인 여성 복장을 착용한 남성 참가자들이 외설적인 춤과 몸동작을 선보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는 100여 개의 참여 부스에서는 동성 간 애무, 남성의 성기를 묘사한 사진이 전시돼 있고 자위기구 등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음주와 흡연 등 불법 행위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분장한 이들과 십자가를 들고 마귀 분장을 한 이들도 눈에 띕니다. 경찰 추산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제19회 퀴어 문화 축제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등 외국 대사관들도 참여했습니다. 향림교회와 로뎀나무 그늘교회, 예장합동사나 신학교인 충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로 알려진 깡총깡총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반대 속에 강행되는데 시민들은 서울광장을 음란함과 불법으로 가득 채운 행위와 시민들의 우려를 묵살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2만 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대변이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는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세워진 이유, 그러니까 청원이 생겨난 이유가 이제 정말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노출과 불법 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녀들과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원성도 거셌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걸 배우고 자라야 되는데 비정상인 거를 정상인 채로 지금 무리무직간에 이게 습득하고 자라는 거니까 오염된 대중문화도 문제이고 저게 정상적인 걸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죠. 예. 교계와 시민단체 등 1만여 명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생명의 중요성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올해로 4회째 진행된 국민대회에서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는 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죄에서 그치지 말고 동성애가 없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연민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성애 조장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나라와 정치 지도자, 건강한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며 대한문 광장, 숭례문, 시청과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돌며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홀리라이프와 신촌 아름다운 교회, 건전 신앙 수호연대 등은 청계광장에서 퀴어보다 더 좋은 축제를 주제로 CCM과 랩 등 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탈동성애자와 자살한 동성애자 가족의 간증을 알렸습니다. C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미니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막기 위한 1인 시위, 텐트 농성 등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미동이 없는 정부를 향한 눈물의 삭발식까지 진행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전면 폐기와 이를 조장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삭발에 감행한 이들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과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석 원장. 이들은 삭발을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서구의 잘못된 서학윤리관이 들어와 국가를 망치지 않도록 지키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인권정책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수를 위해 바칠 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성령이 힘을 더해주시고 제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 기독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날 집회에는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전국의 교수들의 규탄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남승호 교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속에 숨어있는 동성애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젠더 이론을 받아들이는 교육정책은 반인륜적인 성문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대학교 함성호 교수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는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편향된 특정 단체들과 비공개 토론만을 시행했다며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C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 대의원회의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천국의 비전과 다양성, 평화지기와 화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40여 개국 회원교회 대의원들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감리교회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400여 명의 의원들은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염원하며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기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지난 2016년 아시아 최초로 협의회의 수장이 된 박종천 목사가 설교를 전해 전 세계 감리교인들에게 남북한과 주변 열강들 간의 평화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반도 분단과 전쟁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다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때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병의 고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I wholeheartedly invite you, not just the people of 4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but all of you from the 4 corners of the globe to lend your hands to carry the historic mat of the suffering Korean people's peninsula to the very presence to our beloved Lord of history, Jesus Christ. 예배 중에는 박종천 회장과 질리언 킹스톤 부회장이 함께 서울 신학 선언문을 낭독해 세계 분쟁의 종식과 화해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평화가 실현되길 염원했습니다.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God who is with us, who will reform, make holy, and perfect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under the risk of nuclear devastation. We confess that the Church is a community that has been called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ministry by God
who brought peace to all creation through Christ. 이날 세계 감리교 협의회는 광림교회 원로 목사인 김선도 감독이 세계 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예루살렘 기사단 훈장을 수여하고 그를 세계 감리교 협의회 명예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 4,500만 명의 감리교 협의체인 세계 감리교 협의회 WMC는 또다시 변해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길 위해 뜻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북한 복음화의 가교 역할을 감당할 탈북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말씀으로 무장시킬 2018 제1회 북향민 성경 캠프가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생터 성경사역원과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통일소망선교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구약 성경 스토리와 창조 진화론, 노아 홍수 사건, 북한 지역 교회 부흥기 등의 주제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생터 성경사역원 디렉터 김디모데 목사는 북한이 고향인 북향민들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경을 전하게 된다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전문 선교사를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캠프가 북한 선교를 감당할 지도자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의 예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영국 전역에서는 어라이즈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은혜중에 마친 어라이즈 전도대회 관련 말씀 영국 최종상 선교사님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주 동안 열린 어라이즈 전도대회 은혜중에 잘 마셨다고요, 선교사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영국에서 11일간 진행되는 전도 활동을 가졌어요. 모두 한 129명 정도 참석했는데 한국에서도 19명이 나왔고요. 영국에서 많이 모였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암노스에서 3박 4일간 집중적인 전도 훈련을 받은 후에 11개 팀으로 나누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11개 교회로 나가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영국의 한복판에서 외친 복음이 전하는 이들이나 복음을 들은 이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7월 5일 마지막 날 각 팀들이 다 돌아와서 일주일간 전도 활동을 했던 것을 보고하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그 72명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큰 기쁨으로 선교 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전도하는 첫날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는데 터키 부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고요. 또 2년 전에 와서 전도했던 미국에서 오신 한 자매님이 다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어떤 2년 전에 만난 사람을 알아보고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그 출석하겠다 해서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팀들은 하루에 2만 보를 걸으면서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전도지와 또 요한복음, 족복음 등을 나눠주고 했어요. 각 팀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많은 결심자와 관심자를 만나게 됐고 또 전도대를 초청한 영국 교회들이 이렇게 관심자와 결심자들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섬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도전과 열정도 생기고 무엇보다 전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다음 대회 계획도 나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다음 대회는 내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로 이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19명이나 참석했는데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은혜가 된 때였는데 특별하게 은혜가 된 거는 전도해온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도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인간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절감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반대와 무관심이 훨씬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들을 만나러 나갔을 때에 물 주고 또 씨 뿌리고 추수하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도해 주실 거는 특별히 지금 전도를 하면서 씨를 많이 뿌리고 또 추수했는데 초청했던 영국 교회들이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돌아간 참가자들이 돌아간 각처에서 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도대원들의 순종과 또 이들을 훈련시키고 섬긴 모든 분들의 헌신이 결신자를 만나게 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결신자들이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결론을 내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님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셨는데 이번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번에 헌재 판결을 보면서 헌재 판결이 지금 세 번째 판결입니다. 네. 2004년에 한 번 판결하고 2008년에 판결하고 올해 이제 2011년에 판결하고 올해 이제 2018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판결인데 헌재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아쉬운 점은 헌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병역법에 대체복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네. 현재도 4주간의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보충력 제도가 있거든요. 일반 보충력 제도는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사회에서 복무하는 거지만 두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치면서 병무청이 4주간 훈련도 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간과한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의료가 되는 점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병역 기피자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이 대체 복무 제도 자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은 양심을 판단해야 되는데 양심이라는 게 눈에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용어를 좀 그러면 군대에 가면은 비양심이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바꾸자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어차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용어를 바꾸자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주관적 양심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또 너무 심하게 하면 그 판단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또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호사님 이 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사실 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개인적 주관적 양심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어려운 것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진정성을 표현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현역병과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보충력 제조해야 된다. 대체복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군으로 들어와서 현역병과 같이 입대는 하되 총을 들지 않는 그런 대체복무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대체복무제도 이제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대체복무 마련하게 되는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대체복무를 헌법재판소가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 지금 국회에는 대체복무 제도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전해철 의원도 있고 뭐 박주민 의원 안도 있고 하는데 이런 안들이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하게 되겠죠. 그러나 더 문제는 사실 국회 입법은 약간 추상적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령이나 국방부나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떤 대체복무가 현역 병사들의 형편과 맞느냐 해서 그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 과정이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경우와 이것을 같이 비교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많이 인용하는 것들이 이제 독일 사례하고 네. 대만 사례를 많이 인용합니다. 독일은 좀 특별한 게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독일은 아예 우리나라 헌법과 같은 기본법에다가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를 헌법에다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라는 일찍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가 발전되어 왔고요. 그래서 헌법에 우리가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네. 세계에서 이제 거의 뭐 꼴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은 자유중국, 대만은 병역 자원이 남아가지고 대체복무를 갖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현역 50만을 지금 60만인데 곧 50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0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대만의 사례도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종류의 법원 판단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인권기본계획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지금은 사실 양심적 병역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낙태 문제, 네, 낙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군형법에 군에서 이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네. 군형법 92조 6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제 우리 군형법 92조 6의 문제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그 동성 간의 처벌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27절, 28절 문제와 정밀로 충돌되기도 하고 네, 네. 또 낙태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충돌되는 문제가 있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우리 교회가 신경을 쓰고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예민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라는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죠. 네. 병역 거부 문제는 진료수의 문제고 또 우리 낙태 문제랑은 출산에 관련된 것은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걱정해야 될 정말 문제죠. 또 동성애 문제도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전제로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온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에도 제가 기도 제목에 말씀드릴 때 기회가 있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각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교회별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 네. 교회가 이 문제를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또 연합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연대해 갖고 오거든요. 네. 정치가들 또 뭐 노총, 노조, 전교조 이렇게 연합해 오는데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간직하고 저희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복이 있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그야말로 삼복더위가 시작됩니다. 불볕더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